네, 이번 시간에는요, 전 시간에 이어서 평면도 만드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단면을 만드는 걸 좀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섹션을 쓰진 않고요. 그 섹션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클릭해서 네, 슬라이스 모델 앱 섹션 뭐 이런 걸 썼는데 이번에는 이걸 쓰지 않고 직접 단면을 잘라 볼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 섹션이 세이지 잘 안 잘리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단면을 한번 잘라보는 방법을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선 중요한 거는 네, 얘네들이 그 요 안에 있는 이런 애들은 그 가구들 있죠. 이런 이제 요소들 소스들은 레이어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레이어를 하나 열어주시고요. 네, 우선 일단 다 지울게요. 이게 뭐, 네, 이렇게 해서 현재 레이어로 디폴트 레이어죠. 뭐 이건 또 다 똑같으니까 얘도 다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레이어는 일단 하나로 만들었어요. 자, 네, 그 다음에 네 해서 가구 뭐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네, 단면에 불필요한 가구들 이런 것들 선택을 해서 레이어를 네, 클릭해서 엔티티 인포메이션 창 열고요. 네, 이쪽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비저블을 꺼버리죠.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네, 레이어를 이렇게 바꿔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람 필요 없으니까 사람은 지워주고 그 다음에 네, 밑에 층 네, 잘 안 보이니까 섹션을 써가지고 네, 봤더니 그룹이네요. 그래서 익스포트 해서 가구들은 이런 식으로 단면도에 네, 불필요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제 단면 자르는 거에 네, 방해되지 않도록 일단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단면 2층은 이렇게 잘라버릴 거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네, 사실 이 문도 네, 별 필요가 없어서 얘도 얘는 그냥 지워줄게요. 아니면 네 그냥 돌려놓읍시다.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서 네, 문을 닫아주고요. 모델링이 조금 네 아니군요. 얘는 무브로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네, 여기서 자를 거예요. 단면을 이대로 싹 자르는 게 아니라 네 요렇게 네 섹션을 네,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네 단면을 이렇게 그냥 딱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서 네, 도면에 단면 표시 섹션 표시를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해줄 거고 나머지 가구들은 네 자르면서 지워버리면 되니까 이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더 내려가지고 네, 다른 가구들 지금 모델링이 전체가 다 그룹이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건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조금 모델링이 제가 작업하는 거랑 좀 틀려요. 네. 저라면 아마 이제 이렇게
그 가구들을 다 분리해서 레이어에 미리 만들어 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가 네, 벽이랑 천정 뭐 바닥 다 이렇게 전체가 한 덩어리인데, 저는 벽과 바닥을 좀 분리를 좀 해서 놓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저라면 모델링을 한다면.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봅시다. 얘 단면을 그려야 되는데 1층하고 2층이 있어서 뭐 단면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해서 네 정확하게 이렇게 그냥 자르듯이 그냥 싹둑 잘라서 단면 만드는 거 말고, 간혹 여기는 요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이 방들 룸들은 안 보여주고 이 뒤쪽 벽면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표현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꺾여야 되는데, 1층은 또 어떻게 할 거냐. 1층은 또 그냥 이대로 자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층과 2층을 단면을 다르게 좀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지금 얘를 익스플로드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면들이 편집 상태인데, 이 편집 상태에서 네 제가 섹션을 표시할 그 단면을 표시하려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얘는 전체를 일단 그룹으로 다시 만들어 줍니다. 네, 이렇게 그룹으로 다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단면을 어떻게 가져가냐. 자, 1층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해서 네,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1층은 간단하죠. 여기서부터 쉬프트 누르는 게 좋죠. 쉬프트 누르고 녹색 축 방향에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주로 쓰는 SCF SA 이거 잠시만요. 이름을 까먹었다. 요거죠. 요거 JHS 파파. 여기서 요거 익스트루드 라인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단면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겹쳐졌는데 무브로 정확하게 단면 이동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잠깐 지워보고, 자, 이 라인을 어디까지 올려주냐면, 자, 무브 M 눌러서 엣지 잡고 쉬프트 키 누르면 락이 걸리죠. 이렇게 해서 천정까지 여기까지 올라간다. 네. 그리고 얘는 충분히 겹치기 위해서 대충 제가 지금 하는 걸 보면 인터섹트 페이스를 쓸 거라는 걸 아시겠죠? 인터섹트 페이스. 이렇게 일단 그룹으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윗면은 이제 꺾이는 부분인데, 윗면은 이렇게 해서 살짝 내려주시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면, 뭐 저라면은 그냥 이렇게 보조선 그려서 막 그리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뭐 어려우실 것 같아서 보조선 그릴게요. 그게 낫겠다. 자, 보조선 여기다가 하나 그려주고, 보조선이 안 나오네. 이게 섹션 뷰라서 보조선이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그냥 라인으로 다시 그릴게요. 제가 이럴까봐 안 했던 건데. 자, 여기서 라인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쪽으로 쉬프트 키 눌러서 만들어줍니다. 라인이 하나 만들어졌죠? 또 이쪽으로는 라인을 그렇게 해서 쉬프트 키. 그럼 제가 원하는 쪽에 단면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얘를 3번 클릭해서 단면 선택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역시 요거 익스트루드 라인즈 클릭해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파란색에서 위로 올리면 단면이 있기 때문에, 섹션 뷰가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 건 안 보이죠. 그래서 얘는 다시 지워버리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전체를 다 선택해서 얘를 무브 밑으로 또 Z축으로 이렇게 쉬프트 눌러주시고, Z축으로 내려올 때 여기면 또는 뭐 이런데 락을 딱 걸어주면 얘가
정확하게 여기까지 내려오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웨이크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됐어요. 자, 얘를 다시 이제 인터섹트 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얘를 다시 오른쪽 버튼 익스플로드 해줍니다. 자, 익스플로드를 해주고요. 네,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그룹 상태로 되어 있는데 단면이 만들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익스플로드 돼야 돼요. 그래서 우선 얘네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익스플로드를 해줍니다. 익스플로드 해주고 익스플로드 했더니 얘는 이제 이렇게 나눠졌죠. 자, 밑에 뭐 가구 이런 것들은 이제 단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볼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뭐 지워주셔도 좋고요. 숨겨놓으셔도 괜찮고 지워두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또 밑에가 여기 또 그룹이네요. 요거 요렇게 얘네가 익스플로드 그래서 익스플로드 해주고 요렇게 봤더니 이렇게 해서 익스플로드 한 번 정도 더 해서 익스플로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드를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간혹 잘못해서 이제 뭐 이런 그 수전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다 익스플로드 되면 좀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모델링 하실 때 단면 표시할 때는 제가 지금 뭐 약간 시간 관계상 적당히 레이어 분리를 해놨는데 사실 다 분리해 놓는 게 좀 더 좋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요거랑 요거 밑에 두 개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셀렉션 하시면 이 선택된 것만 끼리만 하기 때문에 모델로 하세요. 모델. 요거 지금 이 모델 두 개랑 겹쳐진 부분에 대한 그 교차점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요걸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싹 선이 다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선택해보면 이 단면 안쪽으로만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해서 엑스레이 같은 거 체크해서 보시면 다 이렇게 이쪽은 선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면 이렇게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지워놓고 좀 더 재밌는 걸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얘하고 얘는 지금 보시면 단면이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주냐면요, 머티리얼 창을 연 다음에 단면 색깔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단면을 색깔을 줘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얘를 익스플로드를 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지워줘 버려요. 이렇게 지워줍니다. 자, 그럼 잘 보시면 단면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얘네들만 남겨서 나중에 단면으로 체크해서 뽑아서 쓰시면 돼요. 자, 지금 찌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얘네들은 계속 지워서 단면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어떤 특별한 방법을 제가 막 알려드렸다기보다는 단면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뭐 다른 특별하게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안 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인터섹트 페이스로 단면을 직접 다 만드는 거죠. 뭐 어떤 분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 이게 가장 뭐라고 그러지, 원초적인 방법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처럼 면도 안 나눠줬으면 그냥 선으로 그래서 나눠준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
가구들, 네, 이런 거 지금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가구들을 네, 잘 정리해서 들 수 있으면 쉽게 나눠질 수 있게 해준다. 벽면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것들 더 귀찮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생길 수 있게 될 수 있으면 가구들을 레이어로 분리를 해놓는다. 그거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 이제 뭐 네, 거의 다 돼가는데 네, 아직도 많네요. 네,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면 되죠. 얘는 3번 클릭하는 소리죠. 네, 3번 이상 이렇게 하면 이제 붙어있는 애들이 다 선택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보면 네,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네, 여기 이제 일부 단면이 안 만들어진 부분들은 네, 직접 만들어 주세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면이 안 만들어지면 삼각형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렇게 네, 안 해도 되고요. 네, 사실 스케치업은 그 완벽한 툴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어설픈 부분이 좀 사실 있는데 그 어설픈 부분이 스케치업을 어떤 면에서는 또 유연하게 만들어 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스케치업의 이런 다양한 뭐 기능들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런 어설픈 유연함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서 적당히 네, 거의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네, 단면 네, 처리를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자, 얘를 네, 전처럼 카메라에 파랄 프로젝션 그리고 뷰를 네, 프론트인가? 네, 아니 프론트 아니네요. 레프트 네, 이렇게 해서 네, 만들어 주시고 렌더를 단면 렌더 네, 단면 이렇게 자, 단면 렌더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렌더 하기 전에 일단 네, 머티리얼 관련된 거 좀 뽑아내야죠. 그 리터치를 위한 라인들. 자, 윈도우의 스타일 네, 스타일에서 히든 라인 한번 해주시고 네, 히든 라인 해주시고 뭐 가구가 필요하시면 사실 그 얘기를 좀 안 했는데 만약에 나는 근데 여기다가 좀 가구를 넣고 싶다 원래 있던 가구 레이어에서 감추고 싶지 않다 그러면 네, 레이어에서 가구 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구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겹쳐졌는데 얘네들은 불필요하다 선택해줘서 얘네들은 좀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네, 얘는 좀 이쁘니까 넣고 싶다 그럼 이제 좀 억지스럽지만 사실 안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예, 그냥 뭐 꼭 다 안으로 안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네, 얘는 이제 필요 없고 자 다시 한번 뷰로 갑니다. 레프트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봉 이런데 라인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프로파일이 체크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프로파일 체크해 주시고 그래야 네, 잘 나오죠. 얘는 밑에 있네. 올려주고요. 사실 뭐 이런 오브젝트는 네,
네, 더블 클릭하고 안에 들어가서 네, 소프트 스무스 한번 줘야죠. 네, 우리 이걸 네, 줘야죠. 이렇게 그래야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아, 근데 네, 네, 됐네요. 얘 컴포넌트였 나구나. 네, 컴포넌트여서 얘를 했더니 네, 얘까지 다 정리됐네요.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딱 채우고 네,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씬 하나 만들어주는 거 예, 만들어줘야죠. 씬 그래야지 이 뷰를 잃지 않죠. 이렇게 진짜 변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 씬 만드시는 거. 자, 그 다음에 익스포트 2D 그래픽. 네, 여기다가 저는 네, JPG로 JPG 네, 이미지로 저장해주고요. 익스포트. 그리고 네, 그리고 다시 스타일에서 엣지 프로파일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이는 찌꺼기들은 가이드인데 에디트에 가서 네, 가이드도 없애줘야 되는데 네, 없애주고요. 그리고 페이스 네, 여기 가서 이 스타일 말고 디스플레이 쉐이디드 모드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쉐이디드 모드는 네, 재질이 나오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색깔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머트리얼 아이디로 쓰려고 네, 이렇게 해주면 네, 좋습니다. 머트리얼 아이디. 좀 더 좋은 방법은 네, 사실 이런 방법이 있죠. 섀도우 여기까지 열어서 자, 다 얘를 요거 체크를 해준 다음에 네, 얘랑 얘를 네, 다 이렇게 해주면 네, 쉐이드가 단색 톤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얘가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더 좋죠. 네, 뭐 이건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얘도 역시 2D 그래픽으로 네, 내보내 주시면 좋습니다. 얘는 머티리얼 아이디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옵션 아까 확인했어야 되는데 네, 옵션 요거 꼭 확인하시고요. 같은 사이즈로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네, 요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 V-Ray 렌더링 옵션에 가가지고 네, 옵션에 가서 자 여기서 글로벌 스위치를 네, 오버라이드 머티리얼 체크해 주시고 얘를 살짝만 밝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제가 좋아하는 네, 앰비언트 요거 체크 풀어주시고 네, 여기서 얘를 35 입력해 주시고 얘도 35 똑같이 네. 자 그리고 네, 아웃풋 사이즈는 네, 여기를 2400 그다음에 Get View Aspect 눌러서 위에 맞춰주고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루미네이션 GI에서 앰비언트 체크해 주시고 얘를 1.2 정도 해주시고요. 어마운트 요 경계선들을 분명하게 해준다 그랬죠. 어마운트가 네, 서브 디비전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그거예요. 요 경계선들 네, 분명하게 해주는 거. 네, 서브 디비전 값 네, 24 정도 해야 부드럽죠. 네, 노이즈가 없어져요. 레디우스 값은 네, 여기서 한 30 정도 해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렌더 사이즈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요 레디우스 값에 의해서 요 경계선의 면이 부드럽게 이렇게 퍼지거나 요 레디우스가 작으면 네, 얇아지게 돼서 마치 좀 경계면이 좀 자연스럽지가는 않아요. 그러니까 렌더 사이즈가 커지면 또 이것도 같이 덩달아 커져야 되기 때문에 요 사이즈 잘 보시고 렌더 걸어서 이따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가 되고 있죠. 자, 네, 요 값 한번 보죠.
아이고. 어마운트는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색깔 지금 요 경계선들 오브젝트와 오브젝트가 이렇게 만나는 이런 경계들의 어마운트 강도를 말해요. 네, 0.8로 하면 이거보다 좀 더 밝아지고요. 3 뭐 이러면 여기는 더 까매져요. 어두워지고. 서브 디비전 값은 요 색깔에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는 이게 그 퀄리티를 결정해요. 얘가 8이면 얘가 노이즈처럼 먼지처럼 모래처럼 이렇게 보이고 이 얼룩얼룩해 보인다는 거죠. 곰팡이 쓴 것처럼. 레디우스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졌는데 얘가 낮으면 숫자 낮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기고 여기가 좀 오히려 좀 자연스럽지가 않고 끊겨 보여요.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어쨌든 이렇게 입체감 있는 양감 만들어졌죠. 네, 요거 저장 뭘로 해야죠? PNG로 네, PNG라고 있네요. 이름만 좀 바꿔놓을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Vray 저장한 거, 그 다음에 네, 머티리얼 뭐 아이디로 써려고 한 거, 그 다음에 요거 네, 라인까지 다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리터치 이제 보여드리려고 시멘트 재질, 콘크리트 재질 좀 불러다 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머티리얼 아이디도 움직여서 여기다가 움직여서 이렇게 딱 맞춰서 놓고 눈은 가려주고 그 다음에 라인 또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올려주고 얘는 네 뭐죠? 멀티플라이로 해주면 네, 이런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머티리얼 아이디는 네, 이렇게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콘크리트 재질 여기다가 또 이렇게 올려놔 봅니다. 자, 요쪽 안쪽 벽면을 콘크리트로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요거랑 네, 요거 네,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서 네, 요거 라인에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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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요 안쪽에 얘를 넣어볼 건데 자 그럼 이제 얘를 먼저 사이즈에 맞게 컨트롤 T 이렇게 만들어 놓고 컨트롤 T 다시 줄여주고 그래서 제가 대충 여기다가 맞출게요. 네 이렇게 맞추고 얘는 더 줄여서 이렇게 엔터 그 다음에 컨트롤 E 병합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서 컨트롤 E 네, 또 Alt 누르고 네, 제가 지금 복사하는 건 Alt입니다. 이렇게 복사 컨트롤 E 이렇게 됐죠. 자 가려주시고 네, 여기 가서 얘랑 그다음에 Shift 누르고 또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네, 뭐 요정도 네, 요거까지 선택을 할까요? 네, 헷갈리네요. 자, 이렇게 네, 됐죠? 네, 뭐 상황 봐서 이런 디테일까지도 뭐 챙겨주시면 더없이 좋겠죠? 네, 요거, 네, 보시고 요거,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가서 얘 열어주고 뭘 해주냐면 마스크 씌워주면 네,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근데 이제 재질 입혀주니까 뒤에 양감이 안 보이니까 네, 이렇게 해볼게요. 자, 먼저 얘를 얘를 드래그해서 밑으로 넣고 얘를 네, 멀티플라이로
만들어주는 거죠. 네, 멀티플라이로 만들었더니 입체감이 좀 나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보시면 얘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색깔이 어둡기 때문에 네, 느낌이, 이 재질의 느낌이 좀 밝게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주느냐. 자, 이 이미지를 클릭하고 컨트롤 L 눌러셔서 네, 이렇게 해서 좀 더 밝은 톤으로 네, 바꿔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컨트롤 U 누르셔서 채도도 좀 떨어뜨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도. 이 채도가 왜 생겼냐면, 사실 제가 지금 깜빡한 게 있는데, 이 V-Ray 렌더링 하실 때 네, 여기서 요거 파란색을 흰색으로 바꾸셨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이 파란 느낌이 좀 안 났을 텐데. 네, 그래서 네, 채도 좀 떨어뜨리고 이런 느낌 다시 얘를 해주면 네, 재질이 좀 더 아까보다 네, 제 색깔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기본적인 이제 그 V-Ray 렌더링과 네, 단면도 리터치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좋은 거 단면 처리하는 거. 네, 여기서 클릭을 해주는데, 자, 여기 이제 머티리얼에서 클릭을 해야죠. 빨간색을 클릭합니다. 이제 컨티뉴스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역 안쪽만 선택되는데, 컨티뉴스 체크 풀고 이 레드를 선택하면 레드가 관련 레드랑 똑같은 색깔들이 다 선택돼요. 근데 이제 간혹 이런데 레드들이 섞여 있으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단면 선택 그 색깔 하실 때 없는 색깔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네,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네, 컬러 좀 짙은 어두운 그레이를 해놓고 네, 여기서 이렇게 부어주면 네, 단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뭐 그 리터치 평면도 인면도 리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건 다른 그 영상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단면도 자르는 거 네, 그거를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렌더링하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미지 합성하는 것까지 진행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